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5년 후 운명이 뒤바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월세에 살던 이모모 씨는 2,700만 원을 가지고 6억 정도를 벌었고요. 7억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지금 쪽박차고 아파트까지 날리신 김모모 씨 5천만 원 정도 남기고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은 20대고 이분은 40대입니다. 20대 후반인데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왜 이렇게 뒤바뀐 운명을 살게 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림도 그리고 노트북 갤럭시 프로로 하고 있는데요. 좀 불편하네. 자, 목차를 잠깐 설명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건 투자 습관의 문제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처음에 운 때문에 자기 실력으로 착각한 김모 씨의 사례. 그 끝에는 이제 좋은 습관은 수익을, 나쁜 습관은 쪽박을 찬다라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게 투자 습관의 문제다. 처음 혹은 몇 번의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김모모 씨와 처음에 좀 이모모 씨도 똑같습니다. 이모모 씨도 결국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운이 좋았을 수 있고 장이 좋았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분하고 똑같은 행태의 매매를 했는데 초보니까 그죠, 초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한번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 크게 당한 걸 한 번, 두 번, 세 번 겪고 난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을 떠나야 될까? 아니면 다른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하는 케이스 같은 거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성공하지? 라는 거. 그럼 주식시장의 성향이 대체 뭐냐?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닌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김몽문 씨는 처음 몇 번의 1번, 2번, 두 번의 큰 수익을 상한가를 먹게 돼요. 이분도 상한가 먹고, 상한가를 먹으면서, 야, 나는 천재구나. 그리고 한 번 상한가를 먹은 것을 주변에 다니면서 이제 자랑도 하고, 나 봐, 완전 천재 아니냐.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 결론적으로 몇 번의 운을 실력으로 착각해버리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몽모 씨는요, 자,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이몽모 씨는 빨리 깨닫게 돼요. 내가 천재가 아니잖아. 나는 이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고 초보인데 내가 운 좋게 뭐가 됐다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런 패턴이나 성향이 이 주식시장에 혹시 전부가 아닐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밤새워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은 끝까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기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적흥적인 매매를 한다는 거죠. 적흥적 매매. 그리고 잠깐 있죠. 단타 무슨 그 방송 하시는 분들의 그런 방송을 보고 요런 식으로 사면 되는 거네 하고 그 방송만 딱 한 번 정도 보고 한두 번 보고 매수를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 실수를 해서 돈을 크게 날렸지만 실수를 계속 줄여나가니까 수익이 계속 쌓입니다. 이분은 극단적으로 위험한 자리를 구분을 못해. 이분은 그런 자리를 구분하면서 그런 종목 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쌓여가는데, 이분은 어떠냐면 그런 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정리가 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차트가
폭발한 600%, 3000%, 뭐 10,000% 올라간 종목 위주로만 사는 거야. 그 자리가 어딘지도 몰라. 그리고 그걸 이렇게 폭등한 것만 사다가 보니까 이제 계속 폭락만 때려 맞으니까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어떤 걸 사냐면 완전히 폭락한 걸 사는데, 폭락한 것 중에, 자, 여러분 이 폭락한 것 중에 있잖아.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게 있고 사도 되는 게 있죠. 사면 안 되는 거 어떨 까요? 갑자기 하한가를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이거 사면 돼요? 왜 하한가를 갔을까? 왜 하한가나 마이너스 20%뭐 이런 게 몇 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요런 경우에는 심각한 악재가 터졌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호재를 하나 내놓고 겁을 줘가지고 밀수를 깔 때 그 공매도를 당하는 거죠. 공매도에다가 신용미수, 이 사람들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력주 중에는. 그러고 난 뒤 다시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분은 좀 심각한 게 악재가 터진 종목인데 그 악재가 터져가지고 상장 폐지 사유가 작년 11월달, 12월달에 그 언론에 그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종목인데 그 상장 폐지 대상 종목 20개가 발표가 돼 있어요. 11월 달쯤에 나오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 종목인데 하한가를 때려 맞았어요. 자, 1월 달, 2월 달, 2월 20일쯤 되면 알 수 있는 게 요번 연도 2월 20일, 3월 20일쯤에 요번 연도 그게 발표나죠. 컨센서스라고 실적 1분기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아니고 결산 실적 있죠. 결산 실적이 이게 발표나잖아. 확정이고. 그 결산 실적 발표할 때 얘가 딱 보니까 적자야. 그러면 5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5년 연속 적자가 확정인데 삽니다. 확정되면 그게 상장 폐지예요. 어떤 종목마다 좀 성향이 다르죠. 그 벤처 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벤처 특례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건데 기간이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5년짜리인데 끝까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이너스 25% 정도를 때려 맞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이너스 25%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라도 상장 폐지 확정적인 그 실적이 발표가 되어버렸으면 그냥 던져야 되는데 그냥 들고 있다가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쪽박차게 돼요. 그 종목 하나 가지고도 상장 폐지가 되고요. 또 그게 이제 요 종목이네. 2억어치. 그것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분은 밑으로 떨어지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거래 정지를 당해요. 도지코인 마이너스 75%. 시젠. 자, 신용미수로 시젠을 2억어치 14만 9천 원에 삽니다. 이게 거의 16만 원인가 찍고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4만 몇천까지인가? 4만 원인가? 그쵸? 4만 5만 원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잠깐 코로나 심해져가 7만 원대가 올라갔거든요. 이분 16만 원 찍은 거를 14만 9천 원에 샀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그 언론 기사 보면 1조 매출이니까 30만 40만 간다 이런 식으로 그제 그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걸 가지고 이분이 산 거예요. 사서 그냥 존버를 한 거죠. 존버를 하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 존버 하다가 이제 반대 매매 당해서 돈 다 날리게 된 거. 악재 종목을 매수, 아까 상장 페이지에 동전주. 이분 특징이 동전주 제일 많이 사고 1,000원짜리 주식들 이런 것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다가 3억 이거 완전 이 3억이 다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7,000원 사든 5,000원 사든 5,000원씩 사든 뭐 2,000원씩 사든 단타도 아니고 이거는 뭐 스윙도 아니고 무슨 70% 100% 수익 날까 상한가 날까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가 2% 10% 수익 나는데도 안 팔고 있다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 이렇게 계속 때려 맞기 시작합니다. 때려 맞다가 이 돈을 손절한 것만 금액 그게 완전히 이거는 빵원 된 겁니다.
3억이 그냥 다 날라가신 거예요. 이 거래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돈이 날라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분의 주특기가 뭐냐면 이미 단기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아니면 1년 사이에 이미 600%에서 3000% 올라간 폭등한 종목, 시젠 같은 신풍제약 이런 거 있죠. 이런 위주로만 계속 사는 겁니다. 이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죠. 이 자기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딱 결정난 게 두 개로 막판 틀기가 당하는데 삼성전자 내가 동전주 같은 거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을 거다. 요게 마지막 거래 직전이고 제일 마지막은 이 도지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종료. 그다음에 이거 내가 돈 이제 한 1억밖에 안 남았다. 1억 2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 12만원 간다, 16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나오니 기사나 아니면 그 유튜버 삼성 빠들이 있잖아. 삼성전자 빠들이 그룹 이제 뭐 달팽이 주식이나 이런 분들 있죠. 그걸 보고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사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살짝 올랐다가 96,000원까지 찍었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78,000원, 79,000원이다. 또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이거 손절하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으로 갑니다. 도지코인으로 가요. 도지코인에 올인은 남은 전재산을 올인합니다. 전재산을 올인을 했는데 이제 5천만원 딱 남고 5천만원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라는 압박감 같은 게 생기니까 이게 자기 이제 아파트를 그 월세 같은 거라도 월세나 뭐 그걸 주고 전세를 주고 이제 월세를 살러 갑니다. 이 월세 아파트도 아니고 뭐 작은 평수에 그런 빌라 같은 거를 거기 이사 가려고 5천만 원 남겨두신 거예요. 이렇게 이분의 말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김모모 씨 충격적인 행동. 근데 우리나라 개미 분들의 50%에서 60%가 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요. 이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매합니다. 자, 이분은 네페스 지금 네페스가 올라갔지만 이분 손절하셨어요. 너무 재미없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처음 몇 번 하실 때 최근에 이게 잘못 사신 거죠. 그쵸? 잘못 사셔가지고 손절하신 거. 옛날에도 손절한 게 많겠죠. 손절한 거 많을 텐데 지금 보면 수익 난 것들 보면 이게 지금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다. 그쵸? 손절한 것도 있고 하지만 수익률이 대부분 다 50%에서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어요. 같이 본인이 70%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성향과 이분의 성향은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계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한번 짧게 알아봅시다. 항상 내 종목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아까 그랬죠. 이 도지코인 있죠. 도지코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가 있는데 매수한 이유와 매도해야 되는 이유하고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도지코인이 왜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냐면 이 두 달 사이에 그쵸?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사이 중 폭등을 해. 2월달부터 5월달까지 막 폭등을 해버렸잖아. 이 겨우 한 두세 달 만에. 근데 이게 매수할 이유가 뭐였냐면 언론 머스크가 나 도지코인 트위터를 날리면서 이게 폭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그럼 초반에 한 1, 2주 만에 사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계속 지켜보다가 언제 이 도지코인이 정말 최고점에서 10%좀 더 올라갈 때 여기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1억 간다, 2억 간다, 이런 그 비트코인이 그 정도 간다니까 얘로 따라가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있다 보니까 이게 10% 올라갔다가 일자로 그냥 뭐 며칠 만에 마이너스 40%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서 마이너스 75%에서 탕진이죠. 탕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일론 머스크가 앞부분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뒤에서는 나 장난이었어요. 이런 농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폭락해버리죠. 비트코인 결제도 안 한다. 그 다음 시진핑은 도저히 그 코인 채굴업자들 전부 다 무기징역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비자금 조성한 그래서 그 다음에 마약 거래, 범죄 자금 이런 거 전부 다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일자로 이렇게 폭락한 거예요. 그런 기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사를.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거 폭락하겠네? 그러면 사지 말고 들고 있는 것도 다 처분해야지. 그쵸? 이 정도 기사가 터졌으면 이미 이거는 마이너스 50%짜리다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돼요. 매수할 때는 이런 거 보고 사놓고는 이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죠? 항상 내 종목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종목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근데 이분 점검을 안 해서 그냥 방치해놨습니다. 방치해놓고 내 종목의 시세표, 그 가격이 마이너스 10% 같다, 플러스 10% 같다, 돈 얼마 벌었다, 얼마 잃었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쪽박 차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요, 차트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도지코인 차트가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지? 여기서 삽니까? 그리고 이격도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격도라는 게 이렇게 가거든. 이격도가 이렇게 가는데요. 항상 보면 이격도가 굉장히 멀어졌을 때, 여기서 사면 멀어졌을 때마다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폭락이. 이격도라는 것은 가격 이평선. 이격도라는 거는 가격 이평선이 뭐 21선도 있고 61선도 있고 뭐 11선도 있고 121선도 있고 있는데 뭐 221, 351 쭉 있죠. 그럼 여기가 딱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여기가 터져 올라갔으면 여기 지금 곧 폭락할 수 있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언제쯤 이거 무너지면 팔아야지, 요런 게 결정이 되는데, 이 이격도가 이렇게 버려졌을 때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 좀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정신 나갔나? 쟤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IQ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뭐 인격 모두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IQ가 생각 상식이, 이거 상식 이하의 행동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IQ가 두 자릿수에서도 한참 떨어지는 모질이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진짜 이격도가 심각하게 이 이평선들하고 21선 같은 경우, 21선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자리거든요. 21선 자리에서 엄청나게 이격도가 버려졌다, 위로 붕 떠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곧 폭락하겠다, 폭락할 때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폭등하고는 있는데 그걸 사는 거는 이 진짜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격도를 모르고 뭘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일봉, 주봉, 월봉, 분봉의 쓰임새, 폭락, 매도의 자리와 매수의 자리가 다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차트를 어느 정도 마스터 하셔야 된다. 이게 차트가 시각화, 내 종목의 현재 자리, 그 다음에 내가 매도할 자리인지, 내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지, 무슨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차트 마스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차트가 결국에는 내가 매수한 상태에서 가만히 들고 있어도 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차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호재 더하기 호재가 여기까지 왔을 때 또 호재가 터지고 또 호재가 터지고 하면 이렇게 이익도가 많이 벌어져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단 한 번에 악재가 터지면 이거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또 다시 악재도 호재가 또 이걸 터져 가지고 이 올릴 수 있는데, 호재가 크지 않고 호재도 별로 중요한 것도 없고 호재가 아예 없다. 근데 2차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반등하다가 갑자기 또 이까지 떨어집니다. 악재와 호재 간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힘겨루기.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엑셀 같은 데 정리를 하든가 노트에 정리를 하든가 해서 내가 산 종목의 매수 매도의 관점을 연결해 가지고 악재와 호재에 대해서, 야 지금 내가 요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자 악재가 심각하게 터졌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거나 옆으로 간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재가 터지면 이게 출렁출렁하다가 더 간다. 그렇죠? 호재가 연속으로 계속 있다고 하면. 근데 악재인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박살나기 때문에 주가나 비트코인은 뭐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샀으면 내가 악재가 터졌을 때 내 본전가를 깨고 저 밑으로 손실 날짜리까지 계속 밀려 내려간다. 어떤 악재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미 이 부분을 시각화하고 분석을 해놔야 되겠죠. 분석을 해놓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투자를 하시면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김모모 씨처럼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 환경이나 내 종목의 악재, 호재, 내 산업, 내 종목에 속한 산업이죠. 산업의 악재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심각한 악재를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 극단적인 성향, 쪽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까 이 김몽모 씨가 갑자기 뭔가가 심각하게 된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 그 상장 페이지 있죠? 상장 페이지 사유 종목. 이분이 2018년 11월, 12월 상간에 상장 페이지 종목을 무려 3개나 샀어요. 3개나 샀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차트가 올라갈 때는 여기서 한 300%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서 여기서 하한가를 갔는데 갑자기 와 사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3개야. 그리고 심지어 11월달 12월달에 기사에 보면 이 종목이 다 상장 페이지 사유 대상에 기사가 나와 있어. 이런 기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사야 되잖아. 11월달 12월달에 나왔는데 이 종목을 언제 샀냐면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삽니다. 심지어 3월 20일이나 21일쯤 되면 상장 페이지 결정되는 종목인데 3월달에 산 종목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3개 다 그냥 뭐 3억 다 날라간 거죠. 3억이 그냥 여기서 빵원까지는 아니겠죠. 3억을 이 3개 종목에서 그냥 한 뭐 200-300 빼고는 다 날리신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장 페이지 사유 대상 종목이 기사가 다 11월달 2018년 11월 12월 달에도 나오고 1월달 3월달 사이에도 자주 나와 있는데 그 기사가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나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1월달 3월달에 이를 살 수가 있지? 검색도 안 해보고 자기 그냥 뭐 어떤 뭐 전화 같은 거 있죠. 전화 같은 거 받고 사신 것 같은데 좀 심각하죠. 심각해. 이런 경우인 분들, 이분들은 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진짜 심각하잖아요. 기사가 그만큼 많이 나와 있는데. 하하.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론인데요. 좋은 습관을 시키고 나쁜 습관 줄이도록 시간 투자가 꼭 필요하죠. 저분은 시간 투자를 어떤 데다가 하냐면 이모모 씨는 야 이게 차트 공부부터 시작해서 종목의 성향 같은 게 있죠. 종목 업종 패턴, 그 다음에 종목 업종이 패턴이 있어요. 막 하한가 가는 식, 상한가 가는 식 이런 급등 패턴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 큰 파도 눌림목만 생기고 계속 올라가는, 이게 막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대폭락장에 있으면 한 번씩만 떨어지는 이런 종목이 있고, 그럼 나는 뭐 직장인이고 그런 게 이런 종목만 사자. 그럼 이 종목과 이 종목 아닌 종목의 패턴을 분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런 분류 작업이 안 돼 있어. 주식이면 모든 다 똑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쪽박 찬 거죠. 그리고 아까 차트에 내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리냐, 아니면 이제 올라가려고 요렇게 역상 차트를 만들고 있는 자리냐. 그래야지 이렇게 요런 자리인데 여기 A 구간에서 요런 거 사자 해야 되는데 왜 B 종목만 미친 듯이 사 이분은. 그러니까 쪽박을 다 찬 거죠. 7억이 그냥 다 날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분. 자, 이모모 씨는 차트도 공부하고 종목도 공부하고 산업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외부 악재들 있잖아요. 환경 문제, 외부적인 악재, 미국 정시, 중국 정시, 뭐 금리 문제 이런 거 다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한국 정시 전체가 무너질 일이 없나, 그 다음에 내 종목이 무너질 일이 없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계속 하면서 매주 꾸준하게 제가 볼 때는 2, 3일마다 한 번씩은 내 종목이나 어떤 산업 분석이나 악재 검색, 호재 검색을 계속 하셔야 돼요. 주식 샀을 때는 악재, 호재 검색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한번 저한테 2018년도에도 상장 페이지 종목 사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입니다. 전화하셨는데 그때 제가 어떤 한 48분짜리 영상인가? 이 영상 하나 제가 링크를 걸어서 보여드렸어요. 이거 보고 판단하시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분 갑자기 5분 만에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 학교도 좋은데 나오셨습니다. 좋은데. 서울에 아주 좋은 그 10대 명문대학교 나오셨어요. 명문대 출신입니다. 10대 명문대 출신이신데 5분 딱 보시다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 다 봤는데요. 5분 보고 다 봤대. 이 48분짜리를 다 봤는데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잔소리 좀 했거든요. 잔소리 하고 난데 자, 1시간 다시 보라니까 1시간 뒤에도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울 수가 없지. 자, 의사 선생이 연봉 1억까지 버는데 무려 9년 걸리잖아. 9년. 그럼 안 어려운데 어떻게 의사가 되냐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죠? 수술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만큼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 자, 너무 어렵다라는 게,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뭔가 수술, 뭔가 치질 수술 같은 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수술 하나 배우는데도, 그쵸? 하나 배우는데도 하려고 하면 그 9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 투자가 안 되고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5분 보고 어렵다. 1시간 보고도 어렵다. 1시간만 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영상을 하나 보고 바로 전부를 다 이해를 한다? 영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제 영상이 아니었어요. 제 영상이 아니에요. 다른 분의 영상이었는데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주식을 잘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분은 오히려 1시간 5분 보고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단나 그리고 또 하루 뒤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봤냐니까 아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가서 자 이게 2018년 12월쯤인데 나중에 2021년 7월이 된 지금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이 영상을 만약에 한 30번만 봤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저 도지코인을 75% 때려 맞았거나 75%거나 그 강제 변제 상장 폐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웃긴 일입니까? 공부는 필요가 없다 주식하는데, 그리고 공부는 너무 어렵다, 공부를 뭐 5분 정도 해보고 1시간 해보고 어렵다, 어렵든 말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돈을 벌려고 하면, 의사가 되려고 하면 9년을 다녀야 되지. 내 2년 만에 의사 됩니까? 안 되잖아. 2년 다닌 사람한테 누가 그 수술 시키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그쵸? 심각하다고.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쵸? 한 달 만에 바뀌지도 않아요. 습관이 바뀔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바뀔 때까지. 바뀐 후에도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지킨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내킬 때 하고 마음이 안 내킬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원점으로. 무조건 귀찮아도 일주일에,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6일을 봅니다. 근데 체킹을 해야 돼요. 6일 좀 못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5일은 합니다. 근데 5일이나 6일은 해야죠. 거래 일자가 5일이잖아요. 그쵸?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 일자가. 근데 이게 주말에 일요일 날이나 큰 무슨 악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 증시에. 그럼 월요일에 장이 심각해질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체킹을 해야 됩니다. 체킹을 해야지 내가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악재가 터졌는데도, 아까 그랬죠. 앞부분에서 악재가 터졌잖아. 악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했죠. 악재냐 호재냐. 여러분, 호재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주식 투자하실 때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악재가 더 중요합니다. 곱하기 3배수로. 왜? 악재는 주가를 폭락을 시키죠. 폭락을 시킵니다. 호재는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호재가 터졌다고 무조건 사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밀릴 수도 있습니다. 호재인데도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렇게 호재가 터졌는데도 안 올라가면 실망 매물이라고 나와서 옆으로 밑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 폭락은 안 하지만. 근데 악재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슬쩍 가거나 위로 가지 않고, 악재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찍 하락해버립니다. 그쵸? 그냥 일직선으로 하락해버린다. 하락이 아니라 폭락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재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호재는 보는데 악재를 체킹을 안 한다. 요번에 도지코인 같은 거나 비트코인 때려 박살난 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게, 올해 일론 머스크의 호재만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 악재를 만든 인물인데, 그쵸?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폭락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입 때문이잖아요. 입. 이게 장난이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판매 거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나 못하겠어요. 옆에서 주변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 부터 시작해서 별별
뭐 그 다음에 지금 며칠 전에 또 그랬죠. 7월 21일인가 21일에 새벽에 제 이 생방송을 봤는데 언론모스가 뭐라 하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을 해야지, 채굴을 할 때 한 채굴을 많이 하면 50% 정도 된다. 50% 정도 되면 그때 친환경 에너지, 이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입니까? 아니죠. 친환경 에너지 채굴을 50%까지 가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팔 수 있도록 거래를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 정도 걸리겠냐니까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분 옆에서도 뭐 길게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 이야기하는 캐시우드. 5년일 수도 있지만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비트코인, 도지코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식 공부의 문제입니다. 주식 투자든 뭐든 간에 공부의 문제예요. 공부의 문제. 아시겠죠? 방송은 여기까지.